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새해 첫날과 여름이 오기 직전 굳은 결심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실시한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해 실패하고 또다시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 시도하죠. 아마 이 사람과 같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세상엔 정말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는 매년 지구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매겨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실천하기 쉬운 난이도, 단기, 장기, 체중 감량 정도, 영양학적 요소, 당뇨와 심장병에 대한 안정성, 당뇨와 심장병에 대한 잠재적 예방 능력 등을 점수로 매겨 종합평가하는 것이 바로 베스트 다이어트 오버롤 부분으로, 이 지표는 미국에서 저명한 영양, 당뇨, 비만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됩니다. 그럼 해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2020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베스트 다이어트 오버롤 부분 탑 11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겐 채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베지테리언 다이어트. 그런데 이 다이어트 방법은 생각보다 세밀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100% 채식을 하는 비건, 계란까지 섭취하는 오버 베지테리언, 유제품만 허락되는 락토 베지테리언, 계란과 유제품을 추가하는 락토 오버 베지테리언, 여기에 어류까지 허용하는 페스코까지, 육류만큼은 안 먹는다는 개념의 모든 방식을 흔히 베지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건강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예상할 수 있듯 실행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죠. 또한 자칫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사회생활을 하며 꾸준히 이어가기에 큰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977년) 딘 오니시 교수가 창안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야채, 과일, 콩류를 주로 먹으며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데, 특히 식단에서 지방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993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빌 클린턴과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의 요청으로 오니시 교수는 백악관, 캠프 데이비드, 거기에 더해 에어포스원 전용기 식사를 담당하는 셰프들에게 그의 식단에 대한 교육을 시켜 차리게끔 했습니다. 여러 항목 중 건강 부분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쉽게 따라하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다이어트계에도 북유럽 감성을 자극하는 노르딕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 방법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위치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인 노마와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이 북유럽 식단을 기반으로 한 식사 방법을 고안한 데서 탄생됐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식사와 삶의 방식을 넣은 이 식단에는 10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위와 같은 모든 걸 따라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에 전문가들로부터 실천성 난이도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990년대 미국의 여성 그룹 TLC가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이 다이어트는 세라퓨릭 라이프스타일 체인지스의 약자로, 심장병이 많은 미국에서 이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 줄이기 위해 미국 보건국에 의해 고안됐습니다. 콜레스테롤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지방 섭취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특히 미국 정부에서 권고하는 지방량보다 적은 지방 섭취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방을 제외한 시리얼이나 파스타와 같은 탄수화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 체중 감량 효과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영양학 교수인 바바라 로스가 만든 볼륨메트릭스 다이어트는 특정 음식에 대한 섭취 금지가 아닌 음식의 종류를 나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량에 따라 음식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카테고리 1과 2를 주식으로 하고 때에 따라 3과 4에 대해 조금씩 추가해가며 먹는 것인데, 이 방식 또한 음식 종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좋지만 철저하게 지키기 쉽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곧 상위 순위에서 자세히 설명할 지중해식 식단과 대쉬 다이어트를 합친 다이어트로 영문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러시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영양역학자인 마샤 클레어 모리스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다이어트의 식사 습관을 기반으로 하는데 특징은 체중 감량 효과보다도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 능력에 관한 부분에 강점을 보인다고 하네요.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종합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만든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듣기만 해도 몸에 좋은 야채, 과일, 통곡물, 저지방으로 단백질이 많은 살코기를 주로 섭취하는데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루즈 1단계로 바로 위에서 설명했던 식단으로 첫 2주 동안 6에서 10파운드의 감량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제한사항이 있는데 식단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도 함께하는 것이죠. 금주를 해야 하며 TV 보며 식사 금지, 외식 금지, 가공식품 및 고함량의 당이 포함한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브 2단계로 목표 감량에 성공 후 금지보다는 그동안 지켜온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메이오 클리닉에서 고안한 식품 피라미드에 맞춰 식사량을 정해 섭취하는 것입니다. 장단기 체중 감량에 꽤 효과가 좋지만 제한사항이 꽤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우리말로는 철저한 감시 다이어트로 통하는 웨이트 와처스 다이어트. 각 식품의 칼로리,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등을 종합해 포인트를 매긴 후 자신의 키, 성별, 나이, 그리고 감량 목표를 종합한 수치에 대입해 식사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스마트 포인트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예로 달달함에 기분 좋게 만들지만 열량이 높은 글레이즈 도넛은 230포인트,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곁들인 그래놀라는 2포인트로 각 점수를 대입해 식사를 하면 되기에 양 조절만 잘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게 따라하기 좋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 다이어트의 신봉자로 알려져 있죠. 위에서 설명한 베지테리언 다이어트는 종류는 많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육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고기에는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기에 잘만 먹는다면 굉장히 뛰어난 식품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다만 이것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이지요. 그렇기에 평소에는 베지테리언 다이어트로 식사를 하다 사회생활을 하며 회식이나 모임식 고기를 먹고 또는 본인이 원함에 따라 융통성 있게 육류 섭취를 하는 방법입니다. 단 육류 섭취 비중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때 8년 동안 이 부분 1위를 차지했던 다이어트 방법인 대시 다이어트. 미국 국립보건국 산하 국립심장폐혈학협회에서 고혈압 환자 치료를 위해 고안된 식단으로 다이어트리 어프로치스 투 스탑 하이퍼텐션의 앞글자를 따와 만들었습니다. 이 식단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통곡물, 과일,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풍부하게 먹고 육류를 먹되 적색육보다는 가금류와 같은 백색육을 더 많이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식사한 고혈압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체중 감량을 통한 대사증후군, 당뇨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바뀌어 명성을 얻게 됐죠. 대망의 1위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자리를 차지한 지중해식 다이어트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인 이탈리아, 스페인, 남부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곳에서 옛부터 많이 먹는 식사 방식을 말하는데요. 2019년 블룸버그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 순위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각각 1, 2위를 차지한 걸 보면 분명 남다른 이유가 있겠죠. 대시 다이어트와 거의 비슷한데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올리브와 이것으로 만든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고 신선한 어류, 그리고 견과류를 다른 유럽 국가보다 월등히 많이 먹는 점이 특징입니다. 육류 섭취가 많은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여타 유럽 국가보다 육류를 통한 포화지방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적기도 하고요. 단기 체중 감량 점수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자신에 알맞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